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지훈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도 국내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증시의 하락에 따른 영향에서 거의 회복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국내 증시가 앞전에 먼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 증시에서의 하락 배경 자체가 전반적인 하락의 요인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술주의 차익 실현이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가 또 열려가지고 조정을 받을 거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마감이 되었을 때 업종별로 특히 경기 민감을 중심한 가치주들이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업종별 차별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시장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2,384포인트, 그러니까 2,370이라는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 그 가격대를 이제 넘어서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0.67%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17조. 그래서 거래대금도 역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로 무난하게 이어진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쪽과 매수가 들어온 쪽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약 2,900억 팔았고 외인들이 2,500억 팔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1,400억 매도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오히려 만기 전후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어제 외인들은 소폭의 매도를 나타내줬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8% 상승한 313.6포인트로 마감되었고 누적 순매수가 47,000개로 6월 달 선물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를 한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증시는 계속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앞전에는 이제 언택트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런 쪽에서가 끌고 갔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정책 관련주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거래대금 역시 16조까지 늘어나면서 신용이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이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 준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를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선물 옵션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죠. 이번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날 잡혀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포지션을 볼 때 선물 마감 지수는 이제 312.5에서 315 사이에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콜 쪽에서 내가를 가지고 있고 콜 매도가 있는데 콜 매도가 317.5자리 이 라인대에서가 매도 규모가 하나 크게 잡혀 있다 됩니다. 반대로 풋을 보게 되면 풋 쪽에서는 풋 매도가 152억을 가지고 있고 풋 매수가 59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단이란 자리대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10이라는 자리대를 이탈하면 그 전 금요일까지는 310이라는 자리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됐었는데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볼 때는 310포인트를 갈 때는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317.5라는 자리대가 저항인데 이 317.5라는 자리대를 넘어서게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윗방향이 더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번 만기가 무난하게 끝난다 될 경우는 310에서 317.5포인트 이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시장에서 IT에서 삼성전자라든 이런 쪽이 모멘텀을 받아서 강세를 띄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될 경우는 시장 자체 끌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많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해놓은 317.5자리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전체적 옵션에서는 손실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가 47,000개, 8,000개 이렇게 잡혀있다는 부분에 오히려 이번 만기에서 317.5라인을 넘어가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윗방향이 더 크게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현재 옵션이라든지 선물 같은 파생 포지션을 볼 때는 310에서 317.5가 무난한 포지션, 즉
310 이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되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317.5라는 가격을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윗방향이 더 크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뭐 미증시는 휴장이었는데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장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소폭의 보합권 전후 약보합 정도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하락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상단자리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도 있었지만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약화되는 부분으로 전개됐다가 되는데 우선은 8월달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9.5%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인데 중국의 파운드 1위 업체인 SMIC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서의 투자 심리 악화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휴장이었죠. 다만 이제 전일 국내 증시가 장 마감할 무렵에 미 선물 지수가 S&P가 마이너스 0.7% 그리고 나스닥이 1.4% 정도 하락을 선발했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다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내 증시가 오늘 출발 자체가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다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에서 2% 정도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 저금리 기조를 발표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가 약세가 소폭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상승으로 93선을 올라탔다 정도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1187원.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뭐 무난하다라는 흐름이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8월 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성장주, 기존의 언택 중심의 성장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장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강세 시기가 서로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을 늘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또 가치주라 해가지고 단순히 싸니까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가치주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2000년도 이때가 이제 IT 닷컴 열풍에 따른 IT 버블이 형성되었던 그 시기였는데 이때가 이제 상당히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 미래 성장 이것만 보고 굉장히 과열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게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됐으냐 바로 기술주 중심의 성장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옮겨갔다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가치주 시대가 열렸었는데 실제로 이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같이 들어왔었다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된 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과열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이런 부분과 각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핀다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해서 미증시가 2017년부터 2018 지난달까지 기술주가 또 유례없이 장기간 성장주들이 움직였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금 그 과정의 바톤을 가치주가 받을 것이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 내에서도 앞전에도 제가 국내의 내년 2021년 정부 예산안을 확인했을 때 예산안 자체가 10% 이상의 증가가 나온 쪽이 어디냐? 정부의 뉴딜이라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정부 정책 관련 SOC 이런 쪽이 나온다 했었는데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향후 성장 동력이 추가로 나온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연결될 경우가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 케이스가 가치주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성장주가 다 무너지고 가치주가 강세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서서히 그 흐름이 업종별 종목별에서 나온다 정도가 최근 흐름이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같은 경우는 1%대 중반의 상승을 나타냈다는데 반대로 대형 쪽에서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럼 대형에서 상승이 제한된 이유는 간단하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현재 빅7이라고 얘기하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런 쪽에서가 뭐 전체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어떻게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K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많이 단기간에 올랐었던 자동차 그래서 시총 최상위 쪽에서가 약세음을 보이다 보니까 대형 지수는 상승을 못한 반면에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권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에다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 산업재 쪽에서가 건설이라든지 조선, 기계, 철강 이런 쪽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나 기계 쪽에서는 향후 뭐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력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됐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화력 발전소를 계속해서 폐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대안이 신재생 관련과 수소 발전소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역시 형성된다 돼 있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산업들 플러스 이제 풍력이라는 쪽도 역시 철강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모멘텀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화학 자체가 유가가 60불 이하에서는 NCC 업체가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한번 급락하고 나서 그 싼 원재료가 투입이 되는 현재 시기가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워낙에 쌌던 주가가 급등이 나온 케이스 이렇게도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S&P도 전체 S&P의 55% 정도가 가치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국내 코스피 내에서도 가치주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흐름이 지수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파는 쪽을 계속해서 파는데 그 파는 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쪽을 중심으로 판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파는데 그 외적인 쪽은 사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외적인 쪽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많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들어왔고 그다음에 KB금융도 들어오고 DB하이텍, OCI, 두산표어스, 삼성중공업, 대한유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대표적인 빅7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었던 언택트를 중심으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도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언택트 중심의 성장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대형 지수가 약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되지만 실제로는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수급도 부족하죠. 기관은 이제 우선 두산중공업 어제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자구안 발표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을 많이 샀고 두산표어스를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MLCC 업황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마찬가지로 왔고요. DB하이텍 이제 파운드리 중국에서의 파운드리 1위 업체가 미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국내 파운드리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치. 그다음에 금호석유도 들어왔고요. 대림산업 같은 건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된 쪽이 되기도 하고 두산 바켓이라든지 효성 이런 쪽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역시 똑같죠. 네이버, 카카오, LG, 화학. 그래서 언택트에서 가장 높은 시총이 높은 쪽에 대해서 주로 매도가 나왔다 되고 그 외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도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동반 매도를 하고 매도의 규모 자체가 언택트가 중심에 서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에서 언택을 중심으로 워낙에 많이 갔기 때문에 언택이 이제 앞으로 안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만큼에 따른 어느 정도의 조정도 이 정도 빠진 것도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의 흐름이다. 현재는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대한유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밸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밸류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한유화가 2018년도에 34만 원, 35만 원 고가를 만들 때 그때를 보게 되면 실제로 2018년도가 영업이익이 약 3,100억 정도 나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그 당시에 형성되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급감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예상되는 부분이 영업이익 약 1,39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다. 이런 관점이 드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현재 약 2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뭐 0.4, 0.5배 정도 되는 거고 주가 수익 비율을 대비했을 때도 약 6.6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이제 스프레드가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를 얘기할 때는 원자력 가격과 공급, 그러니까 판매의 스프레드, 가격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거 하나가 우선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된다.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거지. 2차 전지 관련된 분리막용 소재 이 부분이 올해는 1,000억 그리고 내년부터가 연간 40%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성장성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싼 가치 준다. 여기서 성장 동력이 들어온다. 돼버리니까 주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다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현재는 앞전에 움직였었던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자리대까지 어저께 도달을 했다가 됩니다. 그럼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 넘어간다면 나중에 18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가 되죠. 18만, 20만 간다 해도 아까 봤었던 우리가 밸류상에서의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 여전히 싸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가치주가 정책이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붙게 될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현재 시장에서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사실 굉장히 시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주에서 무조건 싸니까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어떤 식으로 모멘텀이 들어올 거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인데 이제 어저께 이제 이 부분을 못 해드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주간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의 상단 자리 돌파 지지까지 했다가 되고 그 2주 전, 그 지난주까지 저점 계속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가 역시 좁혀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단 자리 근처까지 왔는다. 이 자리대가 앞전에 박스권 기본 마디로 연결이 될 경우 2,580짜리 정도가 기본 마디가 되는다. 그 가격의 중간 마디가 2,405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2,405포인트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선물지수로 얘기할 때 377.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2,450포인트 전후를 나중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상승 조정 지지 매물 소화 추가 상승이 윗자리로 더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죠. 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데 시장에서 6월 달에 과열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8월 달에 가열이 또 한 번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했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앞전에도 시장에서 급락한 이후에 쌍바다 패턴을 서서히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지금도 현재 거의 그런 흐름과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하락할 때가 하락 거래 대금이 더 많고 반등할 때가 반등 거래량이 약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 대금 반등 쪽이 더 많이 실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패턴은 현재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이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전 고가였었던 246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향후 돌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앞전에는 언택과 더불어서 반도체 쪽이 안 좋았었는데 반도체 쪽이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다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거나 또 뉴스에서 봤듯이 5G 관련된 대규모의 수주를 받았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런 쪽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사실 지수를 예상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파생하고도 연결되지 않고 순수 코스닥 내에서의 테마 이런 쪽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하단 자리 때 앞전에 770자리 때 좀 더 위에서 지지를 밟고 결국은 고가 넘겼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018년도에 고가를 만들었었던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결국은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이 많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실제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개인들이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 그리고 앞전에 끌고 가던 제약바이오 언택이 중심이 아니라 그 외적인 쪽이 중심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가 코스닥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략을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은 3,315포인트 이탈을 했습니다.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복한 다음에는 상단 돌파 기대는 동일하다가 되고요. 그다음 아까도 설명했듯이 미증시가 추장이었지만 경기 민감 중심으로 움직인다. 현재 미선물도 뭐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S&P 선물이 더 강하다는 부분, 그 부분도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의 차이 실어, 경기 민감주의 강세, 이게 뭐 전체적으로 크게 이해할 때는 상장주보다는 가치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좀 더 확인한다 정도는 필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오늘부터 미의회에서 이제 미의회가 개회된다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100년 초반대까지 이제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느냐 이 부분이 완화가 실제로 된다면은 그만큼 국내 증시가 앞전에 차별적인 모멘텀 갖고 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신규 확진자 수가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진입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선물권 동시 만기나 아까 옵션 포지션, 선물 포지션에서 봤듯이 상승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된다. 관건은 317.5를 넘어가느냐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똑같죠. 경기 관련 중심의 가치주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정책 성장주를 본다 했을 때는 언택트보다 정책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 자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밑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2330 정도를 올리면 될 것 같고 상단은 242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317.5포인트 조금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고가를 넘어가서 높다. 다만 나중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830이라는 자리대는 절대 깨면 안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전히 뭐 최근 들어선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디스플레이는 뭐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도 역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기계, 철강건설 전체적으로 산업재 그리고 소재 쪽이 있는데 화학이 강세에 뛰었다. 그럼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재도 그 다음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 별로 좀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물론 미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차별화되면서 강세를 띠는 부분도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